빨간머리 앤 조각배 사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여름, 에이번리의 학교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앤에게 가혹한 벌을 주셨던 필립스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새로 오신 것이 에이번리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새로 오신 스테이시 선생님은 진실한 친구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앤은 행복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대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록 지붕 집에는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느지막한 4월, 앤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하고 사회봉사단체 모임에 갔던 마릴라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저녁 준비는커녕 집안에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애는 어딜 간 거지? 화가 난 마릴라는 불부터 켜고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가 끝났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애는 할 일을 깜빡했다는 생각에 통나무 다리를 건너 문을 열고 허둥지둥 들어온다든지 하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마릴라는 말없이 저녁을 먹은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지하 저장실에 내려가려고 앤의 방으로 촛불을 가질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순간 마릴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앤은 마릴라의 기척에도 꼼짝하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앤, 어디가 아픈 게니? 마릴라가 침대로 다가가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앤은 슬그머니 내려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머리를 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순간 마릴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앤의 머리카락이 칙칙한 초록빛으로 더구나 원래의 붉은색이 남아있어 더욱 볼썽사나운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빨간색이 아니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왔던 행상 아저씨한테서 검정 염색약을 사서 발라본 거예요. 아저씨가 그 염색약은 어떤 머리라도 아름다운 검은 머리로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마릴라는 너무 어이가 없어 눈만 크게 뜨고 엉망이 된 앤의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앤의 불행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앤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매일 머리를 감았습니다. 원래의 머리석으로 돌리기 위해 수없이 비누칠을 하고 박박 문질러 머리를 감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다이애나만이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앤의 머리가 달라지지 않자 마릴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수밖에 없겠구나, 앤. 그 염색약은 아무리 물로 씻어내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다. 마릴라는 앤의 머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잘라냈고 앤은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거울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더니 다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야, 난 볼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한 걸 반성할 거야. 앤의 짧은 머리는 다음 월요일에 학교에서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다행히 앤이 왜 그랬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앤과 다이애나는 날마다 연못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연못의 다리 위에서 송어를 잡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오리 사냥을 위해 메어놓은 조각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놀이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앤과 다이애나는 제니와 루비까지 불러 조각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앤답게 연극을 꾸며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테니스 시인이 쓴 왕의 목가를 연기해보자. 연극은 랜슬럿을 사랑하던 백합 같은 처녀 일레인이 죽어서 배에 실려 떠내려가고 랜슬럿과 랜슬럿이 사랑한 왕비 귀네비어 그리고 아서 왕은 강 아래쪽에서 그 조각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각배에 누워 죽은 신용을 하는 일레인 역은 아무나 할 수 없어. 그건 당연히 애니 해야겠지? 친구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머리에 까만 벨벳 머리띠를 두른 앤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앤의 빨간 머리가 새로 자라면서 아름다운 다갈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앤은 조각배에 올라타 다이애나가 가져온 검은 쇼를 덮고 죽은 듯이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앤이 탄 배를 연못 아래로 밀어넣고 그 배를 마중하기 위해 연못 아래쪽을 향해 힘껏 달려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워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며 떠내려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야. 앤은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배는 나루터에 박혀있는 낡은 말뚝에 세게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떠밀려 갔습니다. 앤은 천천히 떠내려가며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 낭만적인 상황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낭만적인 상황은 깨져버렸습니다. 앤은 검은 초를 움켜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뚝에 배가 부딪히면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금방 물이 차오를 텐데 이를 어떡하지? 앤은 배가 잠시 연못 가운데 있는 다리 기둥에다 멈춘 사이 재빨리 그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구멍난 조각배는 조금 더 떠내려가다 물이 차오르자 연못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연못 아래쪽에서 조각배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멀리서 배가 사라지는 것을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앤은 온 힘을 다해 미끄러운 다리 기둥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컴컴한 다리 밑이라 도깨비라도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때 길버트가 조각배를 타고 다리 밑을 지나다 앤을 발견했습니다. 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내 손을 잡고 내려와. 뜻밖의 나타난 사람이 길버트인 걸 알고 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해. 어서 내 손을 잡고 내려오라니까. 길버트의 독촉에 앤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길버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연극놀이를 하던 중에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든 거야. 저쪽 나루터까지만 데려다 주겠니? 앤은 길버트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길버트는 친절하게 앤을 나루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앤, 아직도 나에게 화가 나 있구나. 다시 한번 사과할게.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길버트가 불이 나게 강가로 뛰어오르는 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동안 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앤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길버트가 홍당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모욕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앤은 결코 길버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와 난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 앤이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앤의 말에 화가 난 길버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급히 노를 저어 가버렸습니다. 앤은 조금은 후회랄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길버트, 난 왜 너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못한 걸까? 터덜터덜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 다이애나와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너무 무서웠어. 네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앤이 길버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들은 아이들은 오히려 앤을 부러워했습니다. 와, 그 순간에 멋진 길버트의 도움을 받다니. 행운이야. 이제부터는 서로 잘 지내기로 한 거니? 아니. 앤은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편 조각배 사건을 알게 된 마릴라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남의 조각배를 못쓰게 만들어 놓은 데다 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순간 아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재밌는 놀이 따위에 정신을 팔지 않을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마릴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매슈는 고개를 떨구며 용서를 비는 앤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가끔은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멋진 상상도 하거라. 물론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말이다. 그래야 너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니?